인사를 인사답게 다루는 장명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성과관리 주제로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경영자의 소통 채널 관련 영상을 보시고 한 리더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어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스스로 직원들한테 적용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원어원 카드 작성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영상 좀 찍어줄 수 있으실까요? 오늘은 지금 9월 17일인데 아직 9월이 지나지 않아서 8월 제 개인 것으로 원어원 카드를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그거를 이쪽으로 이제 같이 보시면서 원어원 카드 작성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양식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목차는 제가 권장드린 거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개인 성과, 도움 행동, 도움 요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양식으로 실제 성과가 할 때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뭐라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디자인은 잘 못하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성과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개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낸 통제 가능한 고객 중심의 결과물을 저는 성과라고 하는 거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내용을 적을 때는 성과와 실적을 저처럼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놓고 직원들한테 편하게 너가 생각했을 때 성과라고 생각하는 거 작성하고 때에 따라서 실적도 작성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핵심은 여기서 자신의 성과가 됐든 실적이 됐든 가능한 수치화하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작성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장황하게 쭉쭉쭉쭉 쓰지 않고 제 예시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어원은 구성원과 리더급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인데 리더 입장에서 너무 불필요한 부가 설명들이 많으면 이 구성원의 원어원 카드를 읽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핵심만 좀 적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치화가 어려운 업무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업무 매뉴얼 작성 중 이런 표현보다는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업무 매뉴얼 버전 0.7 이런 표현이면 이제 좀 끝이 보이나 보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원의 힘은 특정 달에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달이 누적이 되면 그 전달, 전년도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샘플로 갖고 온 거다 보니까 이제 8월 거 하나만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 9월 달에 원어원 카드를 또 작성을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난달 대비 구독자 수가 몇 명이 높아졌다. 지난달 대비 계약 건수가 몇 건이 더 늘었다. 비교하는 관점으로도 수치를 적으면 리더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진짜로 성과를 잘 내고 믿을 수가 있고 안심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정도에는 갭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판단도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수치가 주는 힘 같습니다. 도움 행동과 도움 요청은 개인 사업자로 있다 보니까 제가 예시를 어떻게 적었으면 장박소를 개업하기 전에 전 직장에 있었을 때 저는 매달 원어원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참고 삼아 갖고 왔습니다. 도움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제도 좋지만 리더 입장에서는 좀 수치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면 그게 좀 더 와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1시간 정도 설명함 이 사람이 이걸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했고 정말 동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는 거를 리더 입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얼마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이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팀원이 자기 스스로 자랑거리를 그냥 적는 정도로서 성과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기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미팅이 없으면 리더 입장에서는 우리 팀원의 한 달치의 성과도 알기가 어렵지만 더더욱 알기 어려운 거는 리더가 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직장 생활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누군가를 도와줬던 행동 자체만으로도 조직 내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별도 목차로도 빼놨던 거고 이런 것들을 리더 입장에서 이거는 도움 행동으로 볼 수 없어 이렇게 판단의 대상인 게 아니라 작성자가 내가 이걸 누군가를 도와줬다라고 적는 거라면 칭찬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지적 인정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작성할 때는 그러니까 도움 행동을 의식하지 않았으니까 못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달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나서라도 도움 행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지만 기억을 못해서 못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했냐 안 했냐로 리더가 혼내거나 지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달 정도는 도움 행동에 따로 적어주신 게 없는 것 같은데 다음 달에도 동일하게 도움 행동에 적을 내용이 없을 것 같을 경우에는 한번 의식적으로 내가 동료를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줘보겠다고 계획 정도라도 적어주세요. 이 정도의 피드백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움 요청입니다. 팀원 입장에서는 내가 더 성장하고 우리 조직이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리더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을 편하게 적는 것입니다.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두 달 도움 요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리더 입장에서 이런 정도로 좀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따로 요청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각오 정도라도 적어주시면 제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칸을 다 채울 필요 없지만 그게 이제 몇 달 연속 되다 보면 또 팀원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안 작성해도 아무 말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2달 정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빈칸이 있으면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한 줄이라도 적게
안내를 해주시면 원어원 카드가 좀 더 풍성하게 작성될 것 같습니다. 원어원 카드가 잘 작성되면 될수록 더 도움되는 거는 팀원 본인입니다. 원어원 카드가 작성이 잘 되면 자신이 예측한 범위 내에서 잘 마무리가 될 거고, 원어원 카드가 부실하면 이 리더는 원어원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질문을 하다 보면 이 원어원 카드를 벗어나는 질문도 할 수 있게 되고, 원어원 카드를 팀원이 잘 작성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어원 미팅의 판을 짠다는 거고, 그런 관점도 팀 리더로서 팀원에게 말씀해 주셔서 작성하는데 시간을 오래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로 좀 작성해 주시면 우리의 미팅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관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질문들이 오죠. 어느 정도까지 내용을 채워야 되냐? 그럴 경우에 저는 그냥 딱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어원 카드 작성 시간 30분이 넘지 않기를 전 권장드립니다. 30분이 넘어가면 이건 일인 거고, 업무 일지를 작성하든 자신의 업무를 평상시에 좀 정리를 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원어원 카드 작성하는데 저는 15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 예시 1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어원 카드 작성하는 법도 처음에 어렵지 몇 달 하다 보면 더 작성이 잘 되고, 원어원 미팅 자체도 내가 혼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로 리더로부터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성과, 나 이런 것도 자랑도 쓰고, 나 이런 것도 도움 줬다고도 자랑스럽게 내용도 쓰고, 정말로 필요한 요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날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좀 참았다가 내용을 정리정돈해서 적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소통 창구로서도 원어원이 너무나 좋지만 원어원은 기본적으로 저는 성과관리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과를 향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과 피드백을 하고, 내가 성과 피드백 한 거에 대해서 또 리더가 또 성과 피드백 해주는데, 이런 성과 피드백 없이 매일 하던 대로만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과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원어원 카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 드리거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또는 비대면 미팅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